성공은 잡았지만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10년 후 운명은 그를 다시 불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서 오세요. 강희연은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25명이 앉은 테이블 위로 프로젝터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 시장 점유율, 성장 곡선.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사람들이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수십억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서명 하나로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되기도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48, 자수성가한 투자자,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설. 하지만 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현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빗속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입에 댔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따뜻함이 사라진 건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윤서진.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 강사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현이 막 사업을 시작할 무렵 한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성공하시려고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람을 먼저 보세요. 돈은 그 다음이에요. 그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현에게 성공은 숫자였습니다. 매출, 이익, 시장 가치와 같은 측정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온기를 믿었습니다. 나눔과 연대, 관계의 힘을. 결혼 후 5년간은 행복했습니다. 서진은 이현의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작은 화분을 키우고 주말마다 요리를 했습니다. 이현이 늦게 귀가하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현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계약 하나 성사시켰어. 큰 건으로. 그럼 저랑 내일 약속 지킬 수 있겠네요? 이현은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서진의 강연회. 그녀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미안해, 내일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 서진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약속은 취소되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이현은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커졌고 미디어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이현은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 나중에. 언제요? 언제가 나중인가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성공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보다? 이현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인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잖아.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서진아, 이해해줘.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성공이 사랑보다 먼저야. 그래야 너를 더 잘 지킬 수 있어. 그날 밤 서진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연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이 떠났습니다. 침대 위에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이연 씨, 사랑은 순서가 없어요. 먼저도 나중도 없어요. 지금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이연은 그 편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3개월 후 소식이 왔습니다. 서진이 지방 봉사활동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장례식장에서 이연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관 앞에 서서 멍하니 섰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감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대표님 출발하시죠. 비서 한 과장의 목소리에 이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재단 후원 갈라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이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행사였습니다. 청담동 부티크 먼저 들르겠습니다. 목걸이 준비하셨죠? 네, 예약되어 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연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일렁였습니다. 부티크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이연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매장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진열된 보석들이 빛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열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연은 무의식 중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직원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매장 전체를 밝히는 듯 했습니다. 이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얼굴은 달랐습니다. 체격도 머리 모양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웃음과. 여자가 고개를 돌려 이연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다시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연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세계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연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이수연.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처럼. 미소의 곡선도 말끝을 올리는 억양도 똑같았습니다. 손님? 수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목걸이를 보러 왔습니다. 아, 예약하신 분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연이 앞장섰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서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볍고 조금 통통 튀는 듯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수연이 벨벳 쿠션 위에 목걸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 제품은 18K 화이트 골드에 1캐럿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갈라에 착용하시기에 딱 적합하세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이연은 목걸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연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서진도 그런 손을 가졌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듯 말할 때마다 움직이던 손. 손님 괜찮으세요? 수연의 목소리에 이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이연은 목걸이를 집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디자인을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은 정성스럽게 목걸이를 벨벳 상자에 담았습니다. 리본을 묶을 때 허밍을 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이연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진도 그랬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면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주방에서 책상 앞에서 화분에 물을 줄 때 다 됐습니다. 수연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연은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이연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갈라 잘 다녀오세요. 이연은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건물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한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잠깐 있다 가겠습니다. 이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서진일 리 없잖아.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다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갈라는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고 샹들리에 아래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연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연습된, 계산된 미소.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만 맴돌았습니다. 이수연.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연은 홀로 남아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빨간 와인이 잔 안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동료 투자자 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새 프로젝트라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김 회장이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 대표님 같은 분이 쉴 줄도 알아야죠. 돈만 쫓다간 사람 잃습니다. 그 말에 이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김 회장은 눈치채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만 쫓다간 사람 잃습니다. 서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연 씨, 성공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틀 후, 이연은 다시 그 부티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개고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시겠습니까? 한 과장이 물었습니다. 이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장 유리창 너머를 보았습니다. 수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님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연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아니, 끌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리움이었습니다. 상실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한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진이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구겨졌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연 씨, 사랑은 순서가 없어요. 먼저도 나중도 없어요. 지금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이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종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진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 부티크에 가지 않겠다고, 수연을 보지 않겠다고, 이건 착각이고 집착이고 자신을 망가뜨릴 위험한 감정이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이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다시 그 부티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핑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매장은 조용했습니다. 수연이 카운터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이연은 멈칫했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목걸이. 의미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의미요? 네. 디자인에 담긴 뜻이랄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연은 목걸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수연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고 싶었습니다. 수연이 밝게 웃으며 진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목걸이는 연결을 상징해요.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체인으로 이어져 있죠. 사람과 사람의 인연처럼요. 그녀가 목걸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조명이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 일부는 미혼모 자립기금을 위해 쓰여요. 저도 그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연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수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혼자 키우시나요? 이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고 떠났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연은 그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네, 아주 건강해요. 노준인 6살이에요. 수연이 카운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이연이 고개를 숙여보았습니다.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앞니가 빠진 미소였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귀엽죠? 제 세상이에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 묻어나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수연을 닮았습니다. 아니, 서진을 닮았습니다. 만약 서진과 내게 아이가 있었다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손님? 수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잘생긴 아드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연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이연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녀는 강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그랬습니다. 힘들 때도 먼저 웃었습니다. 이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연에게 끌리는 이유가 단지 외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강인함, 따뜻함, 삶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서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연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놀랐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수연도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요? 아니, 퇴근 후에요. 제가 후원에 관심이 있어서요.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녁 6시 어떠세요? 매장 근처 카페에서요. 좋습니다. 이연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수연이 받아들었습니다. 강희현 에이션 파트너스 대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사를 운영하시는군요. 네.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연은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익률, 성장률, 회수 기간. 사회적 가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수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카페 앞. 이연은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느끼는 긴장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니트 대신 간단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지 않고 내려뜨렸습니다. 이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수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30분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후원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연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립교육, 주거지원, 그리고 육아 상담이 있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연은 듣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말할 때 손을 움직이는 모습과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모습, 그리고 커피잔을 들 때
새끼손가락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은 모두 서진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랐습니다. 수연은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만의 목소리, 그녀만의 표정, 그녀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님, 듣고 계세요? 수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연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럼 후원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답하며 이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후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수연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생각을, 하루하루를.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연이 노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림상을 받은 이야기, 저녁마다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이야기. 이연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노준이 데리러 가야 해서요. 아, 네. 이연도 일어났습니다.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좋았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진의 편지가 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펼치지 못했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연 씨, 사랑은 순서가 없어요. 먼저도 나중도 없어요. 지금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이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0여 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또 놓쳐. 이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수연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기로. 봄이 왔습니다. 이연은 매일 그 부티크를 찾았습니다.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귀걸이를 보러, 반지를 보러, 후원 서류를 전달하러.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수연을 보고 싶었습니다. 수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연은 매장 문을 밀었습니다. 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수연이 매장 안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귀를 때렸습니다. 수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자주 오는 이유는 후원 때문이 아닙니다.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와 많이 닮았어요. 아내요?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도 미소도 모든 게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러 오신 거군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당신을 보면 제가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화를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대체품으로 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이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 슬프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만 했어요. 성공만 쫓았어요. 그 사람이 외로워할 때도 함께 있어 달라고 할 때도 전 돈을 쫓고 있었어요. 이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성공이 사랑보다 먼저야.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연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10여 년간 막아왔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전 괴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당신을 보며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정말 최악이죠. 이연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이연은 그녀가 떠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연 옆에 앉았습니다. 강 대표님, 수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연민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은요, 인생이 우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걸 빼앗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벌 주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고요했습니다. 마치 기도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똑같진 않아요. 똑같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무언가예요. 다른 방식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요. 이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노준이 아빠를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왜 도망갔을까?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노준이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의 저도요. 당신은 원망하지 않나요? 했어요. 오래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은 과거를 붙잡아요. 용서는 미래를 엽니다. 제가 배운 거예요. 그 말이 이연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한 줄기 빛처럼 얼어붙었던
가슴 깊숙한 곳까지.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이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수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때의 당신을. 그리고 수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을 사세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이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만에요. 우린 다 살면서 실수해요.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녀가 손을 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노준이가 기다려요. 네. 조심히 가세요. 수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진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이연 씨, 사랑은 순서가 없어요. 먼저도 나중도 없어요. 지금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이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괜찮아. 나도 너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했습니다. 이연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봄이 왔습니다. 매장 앞 가로수에 연두빛 잎이 돋아났습니다. 이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고백 이후 이연의 삶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이연은 결정했습니다. 윤서진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로. 희망의 빛 재단, 미혼모 지원, 아동교육,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냉철한 투자자 강희연이 자선 사업을 한다니. 하지만 이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연도 참석했습니다. 노준의 손을 잡고. 소녀는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수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대표님의 결심이죠.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노준이 이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진짜 좋아요. 엄마 같은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내 엄마처럼 강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이연이 무릎을 굽혀 노준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소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니 빠진 미소였습니다. 이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이연은 재단을 찾았습니다. 수연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미혼모 센터에서 봉사했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연은 평생 돈과 계약만 다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연은 센터 마당에서 노준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공을 찼습니다.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노준이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겼어요. 그래, 내가 이겼어. 이연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서진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뛰어노는 남편의 모습을. 수연이 벤치에 앉아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노준이 정말 좋은 아이네요. 감사해요. 대표님 덕분에 요즘 더 밝아졌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이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있어 주셨잖아요. 노준이한테 아빠 같은 분이 필요했거든요. 그냥 옆에 있어 줄 사람. 이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이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되고 계세요. 완벽하진 않아도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그 말이 이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재단은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했고 더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연은 매일 아침 재단 게시판에 올라오는 감사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미혼모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사람을 먼저 보라고 했는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연 씨.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연과 수연은 센터 마당에서 아이들과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노준이 낙엽 더미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뛰어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수연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세요. 이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낙엽을 주워 올려다 보았습니다. 햇살이 인맥 사이로 비쳤습니다. 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어요. 감정도 마음도. 하지만 당신이 녹여줬어요. 제가 아니에요. 대표님 스스로가 선택하신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우리 연인은 아니죠? 이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보다 깊은 것 같아요. 깊은 것? 동반자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랑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중한 사람. 이연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이연은 재단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한 과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올해 후원자 명단입니다. 이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10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 읽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후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대표님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노준의 손을 잡고 재단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눈을 손으로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었어. 문이 열렸습니다. 노준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눈 와요.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이연이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그는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이 아닌 마음의 봄을, 얼어붙었던 세상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서진이 원했던 것임을, 그가 행복하기를, 다시 사랑하기를, 다시 살아가기를. 고마워, 서진아. 그리고 이연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연 씨.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그렇게 강희연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